우리 안의 편견은 언제쯤 매듭처럼 풀릴 수 있을까? 새 학기가 시작된 중국 남부 경제특구 선전의 명문 국제고등학교 교정은 활기로 넘실 거였다. 값비싼 교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최신 유행하는 운동화가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소리가 경쾌했다. 하지만 린민에게 그 모든 풍경은 유리창 너머의 세상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17. 그녀의 피부는 남극의 햇살을 건강하게 머금어 구릿빛으로 빛났고 짙은 눈썹 아래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는 총명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족. 그것이 린민을 이질적인 존재로 만드는 낙인이었다.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다른 외모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지만 그 시선 뒤에는 언제나 은근한 차별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특히 학교의 실세이자 유명 건설 회사장의 아들인 첸카이에게 린민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 유행을 선도하는 스타일까지 갖춘 첸카이는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어이, 조선족. 오늘 도시락 반찬은 또 그 이상한 나물 무침이냐?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군. 점심시간, 첸카이는 일부러 큰 소리로 린민을 모욕했다. 주변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린민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었지만 린민은 결국 뚜껑도 열지 못한 채 가방에 다시 넣어야 했다. 소수민족 특례로 입학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첸카이의 비아냥은 끝없이 이어졌다. 린민은 그저 묵묵히 견뎌냈다. 반항은 더 큰 괴롭힘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낡고 아무도 찾지 않는 동아리방 구석에서 홀로 전통 매듭 공예품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나무 도구함 속 색색의 실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피어났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매듭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갈 때면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소음과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 매듭은 그녀의 침묵하는 언어였고 부서진 마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같은 반의 웨이징은 그런 린민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첸카이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저 멀리서 린민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 공예대회 공고가 붙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후원하는 무형문화재 장인의 공방연수 기회와 대학 입시 가산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졌다. 아이들의 술렁임 속에서 첸카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저건 당연히 내 차지겠지. 아버지께서 이미 학교 측에 말씀해 두셨을 거야. 그는 공예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재능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손쉽게 명예를 얻으려 했다. 린민은 공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그녀의 손재주를 칭찬하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잊지 말 거라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버지의 유품인 빛바랜 전통 매듭 도구함과 내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며 용기를 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 첸카이의 방해가 불보듯 뻔했지만 린민은 익명으로 작품을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어 보이고 싶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도 품었다. 그날부터 린민은 밤늦게까지 낡은 동아리방에 남아 혼신의 힘을 다해 작품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가 구상한 작품은 단순한 매듭 공예품을 넘어선 조선족 전통 복식의 강렬한 색감과 유려한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형 벽걸이 장식품이었다. 붉은색, 푸른색, 황색, 흰색, 검은색의 오방색 실이 그녀의 섬세한 손놀림에 따라 춤을 추듯 엮이며 민족의 오랜 역사와 애환이 담긴 설화, 그리고 린민 자신의 간절한 꿈과 희망을 아름다운 형태로 수놓아갔다.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생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린민의 작은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첸카이는 린민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눈치챘고 그녀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린민이 아끼는 오색 찬란한 명주실 꾸러미를 몰래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리는가 하면 한참 작업 중인 작품 위에 일부러 음료수를 쏟아 얼룩지게 만들기도 했다. 그의 입에서는 그런 촌스러운 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발버둥치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캐캐묵은 손장난 따위를 알아준다고 와 같은 조롱과 멸시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린민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훼손된 부분을 밤새워 복구하고 다시 작업에 매달렸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품은 그녀에게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첸카이는 우연히 린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작품을 훔쳐보게 되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에 이끌려 동아리방을 엿보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숨 막힐 듯 정교하고 아름다운 매듭 장식품이었다. 오색실이 빚어낸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색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촘촘하게 엮인 매듭들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고한 기품은 첸카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예술적 경지에 질투심을 넘어선 공포감마저 느꼈다. 린민 같은 하찮은 존재가 자신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 순간 첸카이의 머릿속에는 악마적인 계획이 떠올랐다. 린민의 작품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고 린민에게는 절도 및 폭행 누명을 씌워 대회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패거리 몇 명을 불러 모아 음험한 계획을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다. 대회 마감일 전날 밤 린민은 동아리방에서 마지막 매듭을 묶으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낡은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그녀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동아리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첸카이와 그의 친구들이 들이닥쳤다. 내까지 꽤 감히 이런 걸 만들다니. 이건 원래 내 아이디어였어. 첸카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린민에게 달려들었다. 린민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작품을 끌어안았다. 이건 내 거야. 네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린민은 속수무책이었다. 거친 몸싸움 과정에서 그녀는 팔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넘어졌고 애써 만든 작품의 한쪽 귀퉁이가 찢어지며 섬세한 매듭 몇 가닥이 힘없이 풀려버렸다. 첸카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린민의 작품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듯 친구들에게 고갯짓을 하며 소리쳤다. 모두 봤지? 이 조선족 계집애가 내 아이디어를 훔치려다 안 되니까 날 공격한 거야. 당장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겨. 그의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 스마트폰을 꺼내 린민의 절망적인 모습과 첸카이의 거짓된 분노를 담기 시작했다. 린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익명 게시판과 SNS에는 충격, 조선족 여학생, 동급생 작품 아이디어 도용 및 폭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과 함께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과 영상의 일부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진 속 린민은 잔뜩 겁에 질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첸카이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첸카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담임인 장 선생과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연기를 펼쳤다. 저는 단지 제 아이디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린민이 갑자기 저를 공격하고 제 작품을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그의 능숙한 거짓말에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순식간에 린민은 파렴치한 가해자가 되어 있었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경멸의 시선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담임인 장 선생은 첸카이 아버지의 막강한 영향력과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린민을 교무실로 불러 조용히 자퇴하는 것이 어떻겠니? 그게 너와 학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했다. 린민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진실은 거대한 거짓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진 듯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그동안 방관자로 남아있던 웨이징의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웨이징은 자신이 우연히 녹음했던 첸카이와 친구들의 대화 내용, 린민의 작품을 훔쳐 제출하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의논하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 담긴 을 익명으로 장 선생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장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첸카이의 추악한 목소리와 그의 친구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는 그의 굳어있던 양심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는 큰 충격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징계위원회는 시작될 참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징계위원회실. 린민은 처음에는 잔뜩 겁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하지만 문득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팔찌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제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다는 소중한 유품이었다. 팔찌에는 그들 민족 고유의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을 바라보는 순간 린민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다. 아닙니다. 그 작품은 명백히 제가 만든 것입니다. 떨리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제 작품에는 저만이 남길 수 있는 저희 민족의 증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린민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은팔찌를 위원들 앞에 내보였다. 이 팔찌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양입니다. 아주 작고 복잡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큰 매듭 안쪽에 저만이 아는 방식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붉은색 실은 저희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천연 쪽 염색 기법으로 제가 직접 물들인 것입니다. 일반 화학 염료로 염색한 실과는 미세한 색감과 질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가 감정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첸카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격렬하게 부인했다. 거짓말. 저 애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내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장 선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진지하고 고뇌에 차 있었다. 첸카이 군, 그렇게 떳떳하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는 웨이징이 전달한 녹음 파일의 존재를 은근히 암시하며 첸카이를 압박했다. 결국 학교 측은 마지못해 외부 전통 공예 전문가와 섬유 전문가에게 작품 감정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린민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현미경을 통해 작품의 중심 매듭 안쪽에서 린민의 은팔찌 문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극도로 정교하게 숨겨진 문양을 발견했다. 또한 린민이 언급한 붉은색 실은 희귀한 천연 쪽 염료로 염색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독특한 색감과 기법에 전문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결정적인 순간 웨이징이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제가 봤습니다. 첸카이가 린민의 작품을 빼앗으려고 했고 린민을 협박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며 미리 관리실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동아리방 복도 CCTV 영상 파일을 제출했다. 영상에는 첸카이와 그의 친구들이 늦은 밤 동아리방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과 잠시 후 린민이 팔을 감싸진 채 절뚝이며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첸카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수치심만이 흘러넘쳤다. 학교는 즉시 첸카이에게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그의 아버지 회사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첸카이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는 혹독했다. 린민은 마침내 모든 누명을 벗었다. 그녀의 작품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회 대상을 받았고 그 뛰어난 재능과 불의에 굴하지 않은 용기는 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뜨거운 격려를 보냈다. 린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장 선생은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안일했던 태도와 잘못된 판단을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학교 내 소수민족 차별 방지 및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는 린민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웨이징은 이제 린민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다른 학생들 역시 린민을 향한 편견을 거두고 존중과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린민은 시에서 후원하는 무형문화재 장인의 공방에서 연수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민족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매듭 작품들은 국내외 공예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웠다는 평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린민은 지역사회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전통 매듭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엮이는 오색실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개성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었다. 린민의 손목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다.